안녕하세요 여러분, 디딤 영상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커다란 4단원으로 넘어온 기념비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집합에 대해서 오늘 제대로 이해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집합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 집합의 개념과 집합의 표현법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북극에 살고 있는 동물들을 나열했는데요. 북극곰, 술록, 북극여우, 고래가 있다고 하네요. 이 중에서 다리가 4개인 동물을 모두 찾아보래요. 그럼 여러분 뭐 찾으실 거예요? 맞아요. 북극곰, 술록, 북극여우를 찾으시면 되겠죠. 그런데 몸집이 큰 동물을 찾아보래요. 그럼 여러분 이거 어디까지가 크고 어디까지가 작다고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자, 크다, 작다라고 하는 건 사람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크다, 작다로 표시된 것은 집합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집합은 어떤 녀석이냐면요. 주어진 조건에 의하여 그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들의 모임만 집합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크다, 작다라고 표시하지 않고 만약에 지면으로부터의 동물의 키가 1m 이상인 것을 큰 동물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출발한다면 지면으로부터 1m가 넘는 키를 가진 동물들의 집합, 이것은 집합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몸집이 큰 동물의 집합, 이건 집합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집합에 속하는 대상 하나하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원소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요. 여러분 여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 5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은 집합일까요? 아닐까요? 네, 집합이 맞습니다. 왜냐면 5보다 작은 자연수는 되게 명확해요. 뭐죠? 맞아요. 1, 2, 3, 4. 5보다 작아야 되니까 5는 안 됩니다. 요게 집합이 명확하기 때문에 요건 집합이 많고요. 근데 재미있는 영화의 모임은 집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아요. 사람마다 재밌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집합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 요 3번은 조금 이따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다음 표현을 이해해야 하거든요. 자, 이번에는 원소의 표현, 집합의 표현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집합을 표현할 때는 대문자를 사용하고요. 원소를 표현할 때는 소문자 기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표현법이니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집합은 보통 알파벳 대문자 ABC 이렇게 사용하고 원소는 알파벳 소문자 스몰 ABC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그럼 그 원소가 그 집합에 속해 있다라는 뜻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기로 약속했냐면요. 요렇게 표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선생님, 요 갑자기 나온 이 신기한 기호는 무엇인가요? 이것은 여러분 원소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엘리멘트이거든요. 이 엘리멘트의 첫 글자 E를 따서 요렇게 삼지창 기호로 표시하자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A라는 원소가 A에 속해 있는 거를 이렇게 쏙 들어간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표시하셔도 되고요. 순서는 앞뒤는 바꿔서 쓰셔도 상관없는데 대신 방향이 중요해요. 스몰 A 원소가 집합 라지 A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 삼지창을 쭉 꽂아서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성해 주시면 돼요. 반대로 원소가 아닐 때는 되게 직관적이에요. 원소가 아니라는 건 원소이다 라고 쓰고 아니다를 쭉 이렇게 긋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시 이것도 순서를 바꿔서 만약에 집합 B를 여기다 쓰고 원소인 스몰 B를 여기다 썼으면 원소이다처럼 썼다가 삼지창을 꽂았다가 쭉 아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8의 약수 뭐인지 아시나요? 네, 8의 약수는 1, 2, 4, 8인가요? 1, 2, 4, 8입니다. 그러면 8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하면 집합 A는 요 네 개의 원소를 가진 녀석이에요. 그러면 2라는 녀석은 이 집합의 원소니까 여러분 어떻게 표시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삼지창 이렇게 꽂아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3은 여기에 원소가 아니죠. 그래서 3 못 들어가고요. 4는요? 네, 들어갈 수 있고요. 5는요? 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게 이 단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1, 2, 4, 8은 집합 A의 원소이므로 이렇게 모두 다 들어가게 표시할 수 있고 5, 7은 원소가 아니니까 이렇게 들어갈 수 없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집합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표현법을 좀 두 가지 알아볼 거고요. 일반적인 표현법 두 가지랑 그다음에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집합을 나타내는 방법은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요 집합기호 중괄호 처럼 생겼죠. 네, 중괄호 안쪽에 모두 다 나열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6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하면 6의 약수는 1, 2, 3, 6, 1이니까 1, 2, 3, 6을 모두 다 이 집합기호, 이 중괄호의 집합기호 안에 모두 다 써서 집합 A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열하는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원소 나열법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집합을 나타낼 때 기억하실 것은 무엇이냐면 나열하는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말하자면 1, 2, 3, 6이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쓰고 싶다면 1, 6, 2, 3 이런 식으로 쓰셔도 돼요. 같은 집합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쓰는 걸 권장하지는 않고요. 네, 보통은 이렇게 큰 숫자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렇지만 쓸 수는 있다입니다. 쓸 수는 있다. 근데 이렇게는 쓰지 않아요. 1, 2, 3, 6이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2를 두 번 쓰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두 번 쓰는 것은 이건 안 됩니다. 이렇게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원소는 중복해서 쓰지 않아요. 근데 나열하는 순서는 생각하지 않으니까 순서는 바꿔서 쓰셔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근데 집합의 원소가 너무 많은 원소는 이 원소 나열법으로 쓰려면 화가 나겠죠. 예를 들어 홀수의 집합 같은 걸 만약에 여러분이 원소 나열법으로 쓰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씩 다 쓰다가는 쓸 수가 없을 뿐더러 뭐 100 이하의 홀수의 집합이라고 하더라도 다 쓰기 너무 귀찮겠죠. 그래서 집합의 원소가 많고 원소 사이에 일정한 규칙이 있으면 그 원소 중에 일부를 생략하고 이렇게 점점점 줄임표를 사용해서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의 집합은 1, 2, 3, 땡땡땡 20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럼 홀수의 집합은 여러분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당황하지 않고 1, 3, 5, 7 이런 식으로 쓰고 땡땡땡 이런 식으로 하면 홀수의 집합이구나 라는 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집합을 나타내는 또 다른 방법으로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들이 가지는 공통된 성질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 좀 전에 봤던 1, 2, 3, 6이라는 녀석은 모두 다 6의 약수라는 공통된 성질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는 게 가능합니다. 자, 이거 선생님이 쓰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집합기호 중괄호를 쓰시고요. X라고 씁니다. 그리고 바를 쓰는데요. X바 X는 이렇게 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바라는 녀석 뒤에다가 무엇을 쓰시냐면 조건을 다 몰아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X는 6의 약수 이렇게 쓰시면 이 집합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 집합은 X라는 원소를 갖는 녀석들이야. X라는 녀석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야. 근데 그 X는 모두 다 6의 약수라는 특징이 있어 라고 소개해주는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가 조건이 들어가고 앞에 원소의 대표적인 모양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쓰는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조건 제시법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방법이 원소 나열법, 두 번째 방법이 조건 제시법이에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는 세 번째 방법이 있어서 요거까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벤 다이어그램은 영국의 수학자 벤이 만들어낸 방식이에요. 이렇게 여기 좀 전에 봤던 그 6의 약수에 해당하는 집합 A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렇게 둥그런 원형으로 이렇게 표시하셔도 되고요. 사실 네모나게 표시하셔도 되고요. 구획만 구별되게 사실은 표현을 하면 됩니다. 표현하고 여기다 알아볼 수 있게 집합의 이름을 쓰시고 해당 원소들을 적으시면 돼요. 벤 다이어그램을 쓸 때는 일반적으로는 쉼표는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요. 순서는 마구 뒤바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죠?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나타내실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내용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기호로 어떻게 나타낼까인데요. 일단 이 NA라고 써 있는 곳에서 N은 뭐에서 왔는지 느낌이 오시나요? 맞아요. 개수를 뜻하는 거니까 이 N은 어디서 온 거냐면 영어 단어 넘버의 첫 글자 N을 따서 여기다가 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요. 집합 A가 있을 때 그 A의 원소의 개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한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를 기호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원소의 개수 기호는 집합의 원소가 유한계일 때만 쓸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무한이면 사실 이걸 쓰는 게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원소의 개수를 구하고 싶은 유한계로 이루어진 집합일 때만 이런 표현으로 원소의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NA가 3이다 라는 걸 봤다면 이거는 A라는 집합의 원소는 무조건 3개라는 얘기예요. 그 3개가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지만 3개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하고요. 이때 이 공자는 한자인데요. 빌 공자를 씁니다. 비어있다라는 뜻이에요. 비어있다 공집합은요.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기로 수학자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비어있는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개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돼요. 하실 수 있겠죠? 자, 원소가 유한계로 셀 수 없는 경우는 모두 다 무한집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만약에 A라는 집합을 자연수를 4로 나눈 나머지라고 한번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연수를 4로 나눈 나머지는 나누어 떨어지면 0일 거고요. 그 다음에 1, 2, 3, 4보다 작은 숫자까지만 나머지가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자연수 4로 나눈 나머지는 0, 1, 2, 3이 될 거고 따라서 원소의 개수는 4개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볼게요. B라는 집합은 X바 X는 1보다 작은 자연수. 여러분 자연수 중에 제일 작은 게 1인데요. 1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정의를 했으니까 B라는 집합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맞아요. 원소가 하나도 없는 공집합이고요. 따라서 B의 원소의 개수는 0개다. 이런 식으로 해결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오늘은 집합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는 날이고 여러분이 익숙해지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수업 시간에 다양한 예시를 또 한번 확인해 봐요. 수고하셨어요. 안녕.